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어떻게 좀 모의고사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모의고사 볼 때 점수 안 나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다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문제 접근 요령, 그 다음에 답을 찾는 방법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죠. 자, 1번 국세의 가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르고 다만 가산세 납세 문제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법인이 아닌 것을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1번은 여러분 우리 세법 용어, 조세 용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산세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 그 다음에 가산금은 항상 비교 정리해 두시고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별표 하나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1번.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 그렇죠, 여러분. 가산세는 반드시 항상 뒤에 무슨 말 나온다? 세법상 의무란 말이 나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일 때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국세에 관련된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세법에서 공통적인 가산세 이외에 개별적인 가산세가 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네요. 자,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세무라는 밑줄, 요거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그러면 이때에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계도 어떻게 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 포함한다 그 얘기죠.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거로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50% 감면 대상이다. 그래서 산출세계 50%를 감해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가산세도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감면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본세가 감면 대상이라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한다. 자, 여러분 요 3번은 별표 하나, 올해 2015년도 개정사항이죠. 꼭 좀 체킹해 두실 필요 있죠.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때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때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국제거래일 때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동그라미. 그리고 이때의 제척기간은 여러분 15년이 된다는 거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은 2번 2015년도 개정사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4번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계속하여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내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를 하면은 예정 신고 기한, 즉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즉 예정 신고 기한 이내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고와 납부를 안 하면 여기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다음 연도 5월달 확정신고 기한까지 계속해서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서 또다시 가산세를 때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정신고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서 가산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해서 또다시 확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또다시 때리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번 부과된 거기 때문에 또다시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미 부과되어 있다라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계속하지 아니하였다여 또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리 꼭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답이 되겠죠? 자, 5번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자 요거죠. 여러분 밑줄 기한 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첫째 거기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 또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오늘이 여러분 소득세 신고하러 가는 날이야. 그런데 오늘 소득세 신고하러 가는데 화재가 나가고 우리 집이 불났어요. 그 우리 집 불났으니까 당연히 불을 먼저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그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2번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의 부가세 등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요거는 종합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종합 문제에서 바로 그 관련 조세와 부가세의 종료세의 계산을 물어봤네요. 역시 별표 하나. 자, 1번 유상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표준세에서 2% 뺀 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를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론 1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잠깐 보죠, 여러분.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는 본세 외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두 가지의 부가세가 있는 거죠. 이때 이 취득세가 뭐고? 본세. 그다음에 본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이중과세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무조건 과세 표준에다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여러분 무조건 2%입니다. 요거는 2%는 여러분 상수. 여러분 상수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정해진 숫자야. 그냥 2%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2% 곱하면 요거를 종전에 취득세를 보고 요거에 대해서 10%를 바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역시 이제 과표에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이죠. 표준 세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이 표준세에서 반드시 몇 프로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2%를 빼야죠. 왜 2% 빼는 거죠? 이미 요 2%는 농어촌 특별세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된 2%를 차감하는 금액, 요게 바로 종전의 등록세 세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지방교육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기 1번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낸다.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1번은 일반적인 취득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상거래입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죠, 여러분.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서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9억 초과는 몇 프로, 여러분? 3%.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 때 취득세를 낼 때의 이때의 지방교육세는 우리 취득세 표준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라는 1%, 2%, 3%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1%, 2%, 3%라는 주택 취득세율을 곱하고요. 이 주택 취득세를 곱한 거에 대해서 50%를 곱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20% 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적인 지방교육세,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과표에다가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에 대해서 20%를 곱해서 지방교육세라지만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일 때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주택 취득세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주택 취득세액이 됩니다, 여러분. 주택 취득세액이 되고 요거에 대해서 50%를 곱한 거에 다시 20%죠. 그러면 이때 50% 곱하기 20%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 주택의 유상거래의 지방교세는 주택 취득가에다 주택 취득세를 곱한 거에 대해서 50% 곱하고 20% 곱한 것이 바로 주택을 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지방교세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절대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미 주택 취득가에다 주택 취득세를 곱해서 주택 취득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10%를 곱해서 요거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 취득세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똑같아요. 농특세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인 지방교육세냐 아니면 주택의 유상거래할 때 지방교육세냐가 계산 구조가 다르다는 걸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뭐죠? 자, 2번, 3번은 여러분 역시 취득세 외에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납세무자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나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를 역시 뭐로 내는 거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세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세 때는 기본적으로 20%를 지방교육세로 간다. 다만 취득세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눠지고 이때 이 지방교육세는 다시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의 지방교육세가 계산구조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다만 지금 2번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에서 뭘 받았죠, 여러분? 감면을 받았죠. 그럴 때는 이때는 무조건 여러분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얼로 간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감면세액이 나면 20% 얼로 보낸다고요? 농특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시오? 깜농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깜농. 감면세액에 대해서 20%를 농특세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재산세 납세무자 납부할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나는 거 맞죠? 그런데 4번과 5번은 자,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은 지방세라면 4번과 5번은 국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국세일 때는 이제 지방교육세가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뭘 받았었죠, 여러분? 감면받았다고 그랬죠, 5번. 그럼 항상 감면세액이 나면 본세가 뭐냐와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물론 부가세는 아니지만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여러분? 예, 바로 지방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한 것에 그럼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로 내야 된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로 과세한다는 것까지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다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모든 거래는 비상장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요 문제 별표 2개. 요거는 지금 현재 취득세에서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뭐죠, 여러분? 1번. 법인 설립 시 55%의 주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법인 설립 시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55%였으면 과점 주주는 맞죠? 과점 주주는 몇 프로 초과하는 자, 여러분? 50%를 초과하는 자죠. 50%를 초과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과점 주주는 그 비상장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바로 그 비상장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예일그룹 뭐 해갖고 지금 뭐 회장과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상 지배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설립 시 55% 과점 주주는 맞지만 법인을 설립할 단계는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때는 과점 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과세하지 않는다. 몇 프로를 초과했지만 50%를 초과했지만 법인을 뭐 할 때이기 때문에 설립할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50%를 초과했더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자, 2번. 법인 설립 시 30%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주식을 20% 추가 취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설립 시에 30% 갖고 있다가 그 후에 20%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은 몇 프로죠, 여러분? 50%죠. 그러면 아직 과점 주주는 아니죠. 50% 초과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세 문제가 없죠. 3번 법인 설립 시에 40% 법인 설립 후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죠, 여러분? 55%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주주죠? 과점 주주죠. 그러면 이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면 이때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이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네요. 그래서 요 4번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를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4번. 자, 법인 설립 후 55%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 주주가 그러면 55%의 주식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그럼 이미 과점 주주였죠, 여러분? 근데 그 후 주식을 5% 추가 취득했답니다. 그 후 5% 추가. 그래서 5%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죠, 여러분? 60%가 되었죠. 그럼 이때 5% 과세할 거냐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존 주주의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되면 그 증가 전 몇 년을 뒤져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5년 했죠. 그래서 그 이전 5년의 최고 지분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65% 초과해서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이미 65%까지 취득세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되면 그 증가 전 몇 년 뒤져서 5년을 뒤져서 5년 이내의 최고 지분율을 초과했을 때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5번. 법인을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가 자, 60% 갖고 있으니까 과점 주주였죠, 여러분. 그자가 주식을 20% 처분했죠, 여러분. 20% 주식을 처분했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40%가 됐죠. 그러면 이제 과점 주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다가 주식을 다시 몇 프로? 15% 주식 취득했죠. 그럼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55%죠. 그러면 과점 주주가 맞죠? 그러면 재차 과점 주주가 됐죠.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재차 과점 주주라는 거죠. 그러면 재차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그 전 과점 주주 당시의 최고 지분율 60%를 초과해야 되는데 종전 과점 주주였을 때 60% 초과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이때도 역시 과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3번은 바로 몇 번이?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은? 자, 별표 2개죠? 역시 취득세 세율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1번.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우리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무슨 거래예요, 여러분? 유상거래죠. 자, 이때는 일반적 취득세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이때 주택 취득세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9억을 초과할 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5억 원이라고 그랬죠. 5억 원이면 6억 이하니까 5억 원이니까 이때는 몇 프로 세를 때는 거죠? 1%의 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당시 1000분의 10의 세를 적용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2번. 취득 당시 시가 편액이 5억 원어서 항구에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2%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를 한다는데, 자, 여러분 이거죠. 엘리베이터가 가설됐을 때
고급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6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시된 자료는 시가 표준액이 얼마였으니까 5억 원이다 그랬으니까 요 6억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라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는 중과세를 적용한다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가설된 단독주택일 때는 반드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할 때만 중과세가 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면 고급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여러분이 꼭 정리할 게 있죠. 뭐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라든지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이 두 가지가 설치됐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설치가 됐을 때는 이때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를 묻지 않고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설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뭐로 본다라는 거 고급 주택으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비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죠.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를 말하는 거고 증축, 개축 또는 개술이나요.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그러면 증축원에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되면은 그때는 증가된 부분에서 1000분의 28의 세를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 또는 개수 밑줄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일 때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예, 간주 취득일 때는 항상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되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되 예, 이때 세율은 건축물 면적에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요. 그래서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증가한 것에서 2.8% 세율되지만 개수라든지 개축을 해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특례세율 2%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에서 2%를 뺀 특례세를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예.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는 1000분의 20의 세를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과 5번은 특례세를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그냥 2%로 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번은 바로 형식적 취득이기 때문에 표준세율 4%에서 2%를 뺀 2%로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일종의 간주 취득으로 봐서 바로 그냥 특례세율 2%로 과세한다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취득세에서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상당히 요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확히 답을 찾아내질 못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쳐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순서상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 60일이 경과하는 날이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60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니까 기억은 여러분 2번과 4번과 5번이 60일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번과 3번은 탈락이 되는 거죠. B번 증여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공정증서도로 증명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 보지 않냐. 이때에 증여받은 부동산 우리 그러면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죠. 근데 증여 계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이 증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 여러분. 그럼 그 해지한 것을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이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을 뭐하면 증명하면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시 나번, B번, 니은이죠. 니은도 며칠? 60일이네요.
여기다 꼭 적으세요. 요거는 바로 뭐로 말한다,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니온도 60일이 되네요. C번 고급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돼서 제외한다. 이때는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냐면 여러분 30일이죠. 취득일로부터 30일이죠. 그래서 바로 디귿은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일, 60일, 30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D번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 이때는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 되는 거고, 이때는 역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며칠이 되죠, 여러분? 30일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 간의 매매로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작성된 공중증서 등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역시 이때는 며칠이죠, 여러분? 60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증여등일 때에 증여등이 해제일 때고, 요거는 매매등일 때의 해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매등의 해제.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는데, 그 계약상 잔금일로부터 60일 무조건 취득하려고 보는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것이 해제가 됐다라고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기도 60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0일, 60일, 30일, 30일, 60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죠, 여러분. 자, 별표 2개. 자, 요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1번 취득세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자, 1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라서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취득이나 자기를 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뭐죠? 올비죠? 모두 비과세죠.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죠. 자, 3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때, 이거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자, 이러한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 그러한 사유 발생일부터 역시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죠. 3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되는 거죠. 자, 4번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즉 누구를 말하는 거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무신고자를 말하는 거죠. 그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하는 건데 무신고자만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즉 보통 징수 전까지죠. 다만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이거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해준다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20%에 50%, 100분의 50을 어떻게 준다? 경감해줘서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몇 프로 때린다? 10% 때리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까지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 지방세법 전면 개편되면서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분납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규정의 기한 경과 만료로 인해서 결론 내면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분납과 물납을 할 수 없다는 것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최근에 기출문제 스타일이죠, 여러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자, 그러면 가번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안에 임야.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로 보면은 007 분리 과세가 되겠죠, 여러분. 나번 면허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면허나 허가를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니까 요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0.2% 분리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3번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업이나 또는 종묘 생산업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자, 무슨 업에 이용되겠죠?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별도 합산 과세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라번 법인이 매립이나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균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때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물론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 농지면은 뭐가 되지만 007 분리지만 여기는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종합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잡으셔야 되겠죠. 마번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종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 바로 뭐죠, 여러분? 별도죠. 그러면 이 중에서 분리가 2개가 있고 별도가 2개가 있고 종합이 하나 있는 거죠. 이때 분리면 분리, 별도면 별도, 종합은 종합 같은 걸 묶은 걸 물어봤죠. 그러면 다번과 마번 볼까요? 다번은 별도고 그 다음에 마번은 별도죠. 그러니까 같은 걸로 묶여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다번과 마번이 1번으로서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 2번 볼까요? 가번, 그 다음에 라번,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마번이죠. 그러면 가는 분리, 그 다음에 라번은 종합이죠. 그 다음에 마는 별도죠. 그러니까 같은 게 없죠. 예. 3번 나번은 바로 뭐죠, 여러분? 0.2% 분리과세죠. 근데 다번은 뭐죠, 여러분? 별도죠. 그러니까 같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다라. 자, 가번은 분리과세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는 뭐죠, 여러분? 별도죠. 그러면 섞을 수가 없죠, 여러분. 라번은 뭡니까? 종합이죠. 그러니까 다 틀리죠, 역시. 그 다음에 나다라. 나는 뭐죠, 여러분? 0.2%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다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죠. 라번 종합이죠. 그래서 다 다른 거 구분한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7번이 최근에 기출문제 스타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서 상당히 어렵게 나온 문제죠, 여러분. 자, 8번.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자, 별표 2개, 여러분. 자, 요거는 통째로 다 나오지 않지만 여기 있는 지문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기억,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때는 무조건 주택 바닥 면적이 몇 배죠, 여러분?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죠? 맞는 거,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니은,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각각 구분한 과세비는 된다. 아니죠. 각각 구분이 아니라 합산이죠. 각각 구분이 아니라 여기에 뭐로 바뀌어야 돼요? 합산은이죠. 그래서 항상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하나만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나번은 틀렸다. 디귿,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거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전체 100분의 50 이상에는 전체를 주도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 디귿 틀렸죠. 자, 디귿과 리을은 겸용주택이죠, 여러분. 디귿과 리을은 겸용주택일 때는 반드시 한 동인이 나왔는지 한 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동의 건물이 나올 때는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구의 건물이 50% 이상일 때는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되죠. 그럼 지금 디귿은 한 동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는 50% 이상의 주거용이라도 오로지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죠.
리을 한국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리을인가요? 리을은 맞는 말이네요. 미음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의 고급 주택과 별정은 4% 비례세를 적용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틀렸네요, 여러분.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를 때리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별장만 4% 비례세를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음 틀렸네요. 비읍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국의 주택으로 본다. 비읍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지금 뭘 물어봤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옳은 게 기억, 그 다음에 리을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이 맞는 거죠.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미음 맞고, 미음이 틀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4개가 답이 되겠죠. 4개. 그래서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맞고, 리을 맞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여기 비읍, 죄송합니다. 요게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비읍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 있고, 미음. 그래서 결론, 옳지 않은 건 몇 개? 3개가 되겠네요, 3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읍, 비읍 해갖고 기역, 리을, 비읍이 맞고 리은, 디귿, 미음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기 때문에 3개. 공교롭게 3개씩이네요. 아마 실전에서는 요걸 아마 이렇게 개수를 분명히 틀리게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죠. 다음 중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은 별표 2개, 별표 2개. 자, 그래서 1번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건 주택의 구분 소유죠, 여러분. 이때는 해당 주택이라는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표가 아니라 합산한 과표. 그렇죠, 여러분.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표. 사람은 2명이라도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몇 개 나와야 되는 거?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합산한 과표에다 무슨 세를 때린다? 표준세를 때리는 거죠. 2번 주택에서 별장을 제외한 거 그리고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상과세 토지 이 3가지 우리 어떻게 기억하죠, 여러분? 주종별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를 때린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때리는 건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주종별. 그렇게 기억해 두셨죠. 3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는 모두 4%의 비례세를 한다. 그렇죠. 꼬록 사치성 재산이니까 건축물이나 토지나 다 4% 때리는 거 맞죠?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4번이죠. 취득세 중과 대상의 별장과 고급 주택은 모두 4%의 비례세를 적용한다. 아니죠, 여러분. 별장만 4%, 고급 주택은 누진세를 때린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혜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에만 가감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재산세 탄력세율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재산세 탄력세율은 반드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만 가감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짜리죠. 기본적인 내용이죠. 1번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 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의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며 공동소유를 제한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주택 하나만을 갖고 있는 단독 소유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러는 거죠.
2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외 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과세기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5채 가지고 있고 거주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에 임대사업자를 1세대 1주택제로 볼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임대주택이 그 종합부동산세법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2번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3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입니다. 이거는 바로 1세대의 유예 규정입니다. 그래서 2번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말하는 거고요. 3번은 1세대로 보지 않는 유예 규정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번 1세대 1주택자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자, 과표 나왔죠? 그러면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죠. 그러면 결론, 공시가격 합계해서 얼마 공제하는 얘기야? 9억을 공제하는 얘기다. 여기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는 거죠.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을 때는 뭐로 봐라? 0으로 봐라.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보라 그 얘기죠. 5번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경제 만 60세 이상이면 밑줄 60세 이상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면서 그래서 이 종부세에서 세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인정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이신 분이 60세 이상인 분이 바로 연령별 세에 공제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60세가 아니라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받는 거죠.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냐? 예,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 그입니다.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11번 보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과세 대상으로 옳은 거. 그러면 기업 미등기 나대지. 자, 나대지는 토지고요. 토지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자, 니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죠, 여러분.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을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디귿 점포 임차권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니죠. 반드시 영어권일 때는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 거죠. 리을 미등기 전매 아파트 당첨권.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자체가 미등기 전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해야 되는 거죠. 자, 미음 전세권. 당연히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음 특허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시읒 해원제 골프용권. 자, 역시 이거는 시설물 이용권이니까 과세 대상인 거죠. 그러나 이용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몇 번 되는 겁니까? 기열, 리을, 미음, 시읒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12번 양도소득세 이 양도에 대한 소득세 법령 및 판례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별표 2개죠. 1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게 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상 이전이니까.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했다. 이때는 대물 변제니까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등을 통한 토지의 교환으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2번 맞는 말이죠. 특히 2번 그 후단 문구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종전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말이네요. 3번
교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예, 요거는 바로 대법원 판례로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예. 4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에게 위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했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대물 변제에 해당해 양도로 본다. 맞죠? 다만 대물 변제한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예,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어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탁은 무조건 우리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신탁은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게 신탁법상 신탁이냐 명의 신탁이냐 관계없이 우리 양도 소득세는 모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5번이 답이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13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기업부터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되어 있죠, 여러분. 자, 하나씩 볼까요? 기업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병행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그래서 결론 밑줄,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5년이 이제죠. 5년 이내 먼저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2번 니은이죠. 취약, 근무상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죠. 이때는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런 거죠. 디귿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래서 사업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주택 등록한 후 몇 년 이상, 여기는 몇 년 이상이죠, 여러분? 2년 이상이죠.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최소 몇 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2년 이상이죠. 리을 수도권 밖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그 이전한 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부터 자 일시적 2주택일 때는 3년 이내지만 이렇게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2주택이 됐을 때 이때는 그 3년이 아니라 이때는 5년 이내입니다. 여러분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미음 1세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그때는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13번은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중요한 연수를 뽑아낸 거죠. 꼭 좀 정리해 두셔야죠. 따라서 533, 532, 51 그러면 요거 나온 게 바로 몇 번 되는 겁니까? 2번이죠. 5, 3, 2, 5, 1.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있죠. 1번.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하나? 맞죠? 대금을 청산한 날에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에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접수일. 둘 중에 빠른 날이죠. 2번.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한다. 여기는 맞았죠. 근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그 공탁일로 한다. 자, 여러분 후단 문구가 이번 2015년도 신설된 규정이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공탁일이 아니라 이때는 판결 확정일이 되겠습니다. 판결 확정일에 양도 또는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를 한다. 맞는 말이죠. 4번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규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때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효 취득일 때는 점유 개시이죠. 5번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 시기를 한다. 이게 바로 5번 의제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15번 양도소득세에서 증여 2월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있는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로부터 그랬죠. 그래서 증여 2월 과세가 되려면 첫째, 거래 당사자는 누가 된다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 밑줄.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 간이어야 됩니다. 둘째,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일로부터 즉 증여받은 어떤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이게 두 번째 제3자한테 양도되는 거죠. 제3자에게 양도. 그 다음에 2번, 이때 이 적용 자산은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시설물 이용 행권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3번, 사망으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이때는 양도 당시는 사망으로서 혼인관계가 소멸됐어요. 그럼 이때는 적용하지 않죠. 또한 사업인정 고시였던 소급에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에서 수용된 경우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혼으로 인해서 양도 당시 소멸됐다. 이거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자, 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및 세율 적용 시의 보유 기간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하여 기산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이때는 항상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이때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입니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이때부터 취득 시기를 하고 하는 거고 이때 가액을 증여자가 당초 취득했을 때 가액을 바로 뭘로 한다 여러분? 취득 가액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때도 역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때도 여러분 이때는 항상 언제? 바로 증여자의 당초 취득부터 보유 기간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세율을 따질 때도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또는 2년 이상이냐 할 때도 항상 증여자의 당초 취득부터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죄송합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즉 증여자를 말하는 거죠. 이 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하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이때는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해서 필요금을 산입한다는 거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16번. 2015년도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매월 임대료는 언제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정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약정일에 무조건 현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가 지급된 걸로 본다라는 거죠. 2번,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은 통칙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소득으로서 기준 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즉 고가주택이라든지 9개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죠. 또한 올해 신설된 게 이거죠.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제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데 아니죠.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가 됐습니다,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일 때가 소액 주택, 소액 규모죠, 여러분. 소액 규모의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소액은 얼마를 말한다? 2천만 원 이하를 말한다. 이번 2015년도 개정된 거죠, 여러분. 신설된 규정 꼭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4번. 3주택 이상 소유자의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요 4번은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의 간주 임대료는 원칙 과세를 안 하지만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는 이때는 과세를 합니다. 다만 이때 3주택 이상자냐 여부를 판단할 때에 85제곱미터 이하서 기준시가 3억을 이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잡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5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라. 즉 부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부부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주택에서는 거주하고 있고 요거는 임대 줬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소유자는 각각 1세대 1주택자 하더라도 우리 1주택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는 주택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몇 주택을 보는 거니까 2주택을 보니까 설사 얘를 하나만 임대했더라도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모의고사 해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요번 해설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다가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라든지 또는 핵심 강의를 통해서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